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라디오 닥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정형외과 이희성 원장님 모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발목에 관련된 이야기, 발목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요즘 더운 날씨에요. 야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간혹 발목을 뼈서 절뚝거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발목 염좌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면서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발목 염좌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절뚝거리다가 그냥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염좌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중증의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산이나 운동, 일상생활 중에 발목 접질렸을 때 적절한 치료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발목을 삐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발목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정강이 뼈랑 발을 잇는 부위에 있는 관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목 관절은 이제 위쪽에 두 개의 뼈가 격자 모양을 하게 되고 아래의 뼈가 그 격자 사이에 그네 타듯이 움직이게 되는데 발목을 삐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주로 이제 바깥쪽 방향이 될 텐데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약할 때는 비교적 붓기도 작게 생기고 통증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응급처치만 잘하면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심하고 붓기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인대 파열이나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발목 염좌 발생 시에 응급처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만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요? 네, 염좌에 대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은 이제 첫 자만 따서 프라이스, P-R-I-C-E, 프라이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이 P는 이제 프로텍션, 보호한다. R은 레스트, 휴식. I는 아이스, 냉찜질. C는 컴프레션, 압박. E는 엘리베이션, 다리를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 중에 발목을 접질려서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먼저 소개하면요. 일단은 최대한 발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으면 목발 짚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빠지도록 초기에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간혹 이제 뜨거운 찜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더 붓게 되거든요. 네. 초기에는 냉찜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 붕대나 부목 등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고정하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발을 높이 들어주는데 심장보다 위로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응급처치는 통증이나 붓기들을 감소시키고 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서 부목이나 보조기, 목발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파스 붙이는 건 어때요, 원장님? 초기에는 이제 쿨파스 붙여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반깁스, 부목을 꼭 해야 되나요? 이제 발목 관절은 관절의 움직임이나 연골의 특성상 이제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면적에 많은 무게가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외상 등으로 인한 관절 연골 손상은 오히려 더 많고요. 외상 후 관절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대를 다치고 난 후에 아무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초기에는 부목 등을 고정해줘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기가 지난 후에 점진적으로 관절 유연성 운동을 해서 회복하게 되고요. 통증이 좋아진 후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계속적으로 손상받게 되면 잘못하면 인대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좋은 신발들 많이 나오는데요. 상황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겠죠. 운동할 때 뭐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고요. 네. 또 평소에 아래 다리 쪽에 근력 강화 운동 지속적으로 해서 발목 주변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고요. 활동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등의 충분한 운동 해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뛸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네. 기존에 이제 발가락이나 발목에 관절 상태가 정렬이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염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적절하게 치료받는 게 좋겠고요.
하이힐이나 과도하게 키 높이 구두를 신는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발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착용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발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7505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자주 발목을 삐는 편인데 많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반복적인 염자는 발목의 불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서 발목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꾸 삐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심한 염자의 경우에는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급성기에는 엑스레이만으로 판단하기 좀 힘들고 보통 이제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1, 2주간 부목 고정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데요. 이후에 부목을 떼기 힘들고 걷기 힘들고 붓기가 계속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서 인대를 직접 보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자나 불안정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치지 않았는데도 많이 걸으면 발목이 붓고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성적인 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주 어릴 때 다친 이후에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내지만 인대가 늘어나 있을 경우에는 걸을 때마다 관절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 듯이 충돌하여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의 앞부분이 닿는 발목 충돌 증후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목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발족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가요? 두 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4947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다리가 O자인데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O자라서 아픈 건가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무릎의 정렬이 좋지 않아서 발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다리가 O자가 되게 되면 무릎이 O자로 벌어지기 때문에 발목은 더 안쪽으로 더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무릎 자체 정렬을 먼저 해결해야지 발목이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서 이제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내려오는 경우에는 허리를 또 치료를 해줘야지 좋아지겠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절이 같이 연결돼 치료를 있기 때문에 받는 게 같이 중요하네요.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급성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성적인 외측 발목 불안정성은 뭔가요? 네, 이제 급성 발목 염좌 시에 외측부 인대 손상이 심하거나 반복적인 염좌를 통해서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발목에 이제 만성적인 염좌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만성 발목 외측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 외측 발목 불안정성은 기능적인 불안정성과 기계적인 불안정성이 있는데요. 기능적인 불안정성은 발목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를 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휘청거리고 통증 생기고 근력 약화 등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네. 기계적인 불안정성은 실제로 인대가 끊어지거나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엑스레이 소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염좌 후에 인대가 좀 길어진 위치로 치료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겠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염좌 후에 불완전한 재활 치료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또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이 만성적인 외측 발목 불안정성의 증상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염좌와 휘청거림이 주고요. 그다음에 통증은 간헐적으로 생깁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고 네. 발목을 그러니까 삘 때마다 아팠다 안 생깁니다. 아팠다 하니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가려고 하면 또 안 아프고 네네. 통증이 없어지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네. 특정한 동작이 이제 통증이 생기는 특정한 동작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아, 맞네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바닥이 불편한 곳이나 계단 내려갈 때 발목이 시큰거리고 간간히 붓고 하는 증상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불안정성을 의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성적인 외측 발목 불안정성의 검사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먼저 신체 검사 해봐야 될 텐데요. 의사가 손상된 인대 쪽을 만졌을 때, 눌렀을 때 압통이 있거나 붓기나 멍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후에 엑스레이 촬영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상 인대 결합 부위에 뼈 조각이 보이거나 복숭아뼈 부위에 작은 파편들이 있으면 과거에 심한 염자를 앓았던 것으로 오래된 손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줘서 다리를 꺾어서 엑스레이 촬영하게 되면 인대 이완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한 인대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아리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시키고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하는 연습 등을 하게 됩니다. 손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기능적인 보조기나 발목에 공기를 채운 보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을 포함해서 모든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계속적으로 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목 인대에 대한 수술적인 재건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또 관절 연골 손상의 경우에도 한번 손상받으면 이전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연골 재생을 위한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연골 손상에는 재생과 체중으로 인한 관절염 진행을 막아야 되겠고요. 네. 심하게 이제 관절염이 지나게 되면 관절 유압수를 받는다든지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하는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수술 진짜 싫어하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발목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발목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먼저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스트레칭 운동은 이제 종아리 쪽이랑 발 쪽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쉬운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픈 쪽 다리를 뒤로 펴고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앞무릎을 약간 구부리면 뒷다리는 펴지게 되겠죠, 그죠? 이때 뒷다리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팔을 펴서 벽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이제 발목 펌핑 운동인데요. 네. 양손을 벽이나 의자에 기대고 앞으로 서서 벽을 앞으로 보고 서서 발을 앞꿈치 뒤꿈치로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해주면 발목 인대가 강화시켜질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발끝으로 그림 그리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발목의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하면 더 도움이 진짜요?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한 발로 서서 자세 잡기를 한다든지 발목에 이제 밴드를 묶어서 당기기 등을 운동을 하면 발목 강화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꼭 해보겠습니다. 발목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연대 세브란스 정형외과 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발목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 받은 환자들을 분석해 봤는데 받은 환자 141명 중에 41명이 이제 발목 염자를 경험했고 19명은 이 수차례 발목 염자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 발목을 접질렀을 때라도 심한 경우에는 주변의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골 손상이 없는 가벼운 경우라도 손상된 인대로 인해서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되고 결국에는 연골까지 손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서 인대와 연골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분석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이후에 관절염 발생을 예방하고 최대한 늦출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볍게 다치더라도 초기에는 고정을 잘하고 이후에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여서 정상적인 발목 관절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정형외과 이희성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